오늘의 신고가 종목은 한라 비스테온 공조입니다. 최근에 다른 자동차 부품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상승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반등의 이유와 접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신고가 종목의 특징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바이오 관련 종목처럼 특별한 이슈가 숨어 있다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로 주가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늘어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는 글로벌 내에서 분명히 업계의 지위가 탄탄한 회사입니다. 덴소라고 하는 이제 전체 자동차 부품계에서 이제 가장 큰 업체에 이어서 공조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제 비스테온과의 합병을 통해서 현대차와 포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동차 그룹의 이 공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조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파워트레인, 기본에 이제 석유를 쓰는 그런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수소전지 차량이라든지 전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납품이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한라 비스타임 공조는 주가 수준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지금 완성차가 7배에서 6배 사이, 네. 그리고 부품사들도 높아야 9배. 평균? 네, 보통 이제 한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지금 PER은 14배 수준이고요. 그것도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벌써 한 17배, 18배 정도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도 3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유통 물량이 극히 적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연기금을 포함한 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은 5%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주주 지분이 워낙 이제 해외 쪽이 높으니까 유통 물량이 작아서 이와 관련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주주가 누구냐면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이제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이, 비스테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포드의 가장 큰 자동차 부품 납품 회사입니다만,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은 일종의 투자회사 같은 홀딩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주주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현재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이 부품사를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그런 이 자본이득을 노리는 그런 업체라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관련된 변동성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부담 요인도 될 수 있는 양면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을 만든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이고, 최근에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외국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바로 다음 날 7%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이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이 종목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5%의 하락. 최근에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가 크게 나타났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매 시각에 변화가 없다면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시각을 보시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 많은데요. 에어컨 회사 따위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기차라든지 수소전지차와 같은 차세대 파워트레인이 나와도 계속 갈 수 있는 부품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계가 되었든 쓰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차량용 안에 이제 실내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열을 식혀주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수소전지차에도 필요하고 테슬라 모터스가 만드는
S라고 하는 모델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지금 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 자동차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다른 용도에도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을 모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어컨 회사에 대한 개념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는 충분히 좋은 회사고 네. 외국인들이 만든 주가고 외국인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크게 바뀌기 이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불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홀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아무래도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 홀딩 의견을 줬는데요. 에어컨 회사라는 있었던 그런 인식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기술 확보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을 가진 한라비스테온 공조였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오늘의 신고가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